유기 농업 먹거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일하고 있는 진주라고 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좀 논의된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고요. 모임은 9개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14분 정도가 있습니다. 9개의 단체에는 주요 단체로는 농내길, 농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농내길이 있고, 이 자리에는 지금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정책국장이신 주영진 국장님도 적극적인 토론을 위해서 연합회에 앉아 계시고요. 저는 이제 논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표로 그냥 발제를 맡고 있고, 농민의 길과 같은 농민 단체뿐만 아니라 한살림이나 두레생일과 같은 소비자 생육들, 그리고 제가 속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라든가 한국농어천사회연구소와 같은 농업이나 농민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농민분들은 항상 가장 소외받은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영역과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는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코비드19라는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재난 위기에 대한 그 진단이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인가에 대안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안에는 먹거리는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발제문을 그대로 낭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식, 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이 농업과 먹거리 부분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코비드19의 맥락에서 이 먹거리와 농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그린 뉴딜 안에 먹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이 시간에는 이걸 딱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이 코비드19가 발발이 되면서 유럽계가 난리가 났죠. 유럽 여러 나라들이 난리가 났고, 그때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는 공교롭게도 혹은 운이 좋게도 이 코비드19가 굉장히 잘 통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도 사실은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덜 느껴지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구적으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운이 좋기도 하고 운이 안 좋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반에 이 유럽의 이 문제들이 너무나 이렇게 위기로 봉착했을 때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에 해당하시는 분이 BBC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빨리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갔으면 좋겠다. 농촌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었죠. 엊그저께 저희 이제 모임에 올려주신 이탈리아 농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젊은 층들이 이제 농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계에서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이제 도시에서 실업에 직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농촌에 가서 본인의 일자리를 시작하고, 혹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터전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처음이라서 낯설고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농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농촌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형 어떤 대안, 한국형 극복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형이라는 게 지극히 산업과 성장 중심의 여전히 그러한 정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 한국형이라고 붙이는 것이 때로는 이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지만, 지금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 한국형이라는 게 얼마나 지역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것만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생명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먹거리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농촌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 뒷부분을 꼭 짚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문 28페이지를 보면은 이 농업체계 진단하고 이제 그린 뉴딜을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위기는 농민들의 생산활동에서 가뭄이나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하게 감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품목의 생산 한계성이 변동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한류성 어류의 생산 어명량이 감소된다는 등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농식품부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11-2020에서 BAU 대비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35%를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것에는 굉장히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도 좀 미흡한 반면에 생산과 소비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는 국경과 영향을 넘나들면서 모든 이들의 삶을 침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경제를 강화하는 봉쇄 정책으로 경제 위축과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농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후변화라든가 동물 질병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 전 지구적인 대규모 경제적 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고립된 채 국가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 체계가 수입 준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측면에 있어서는 농촌 이주 노동자든 농민이든 모두 동일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먹거리 가격은 하락해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농촌 지역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농장을 좀 뒤엎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재난긴급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농민수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이제 농민들 생활력이나 생산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측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현안으로 보이는 공익경직불제라든가 농산물 가격이나 농지 문제 등에서도 이 먹거리 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실체화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거리 체계의 정의로운, 우리가 붙였던 정의로운 전환과 먹거리 그린 뉴딜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민이 없어요.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생산이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지구적 질병으로 인한 재난 모두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생산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이라든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유럽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랬을 때 국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이런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마치 7, 80년대 녹색혁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순한 그런 녹색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농민이나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식량 주권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생활의 바탕이 되는 만큼, 사실 우리는 너무 의료 방역 체계에만 지금 몰려 있는데 오히려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이라던가 비료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유기농 전환이라든가 공공수매제 실시, 특히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언급할 수 있는 축산 분야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축산 정책은 축산물 안전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후위기
COVID-19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축산 정책을 어떻게 좀 방향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질서 있는 규모 축소하고 전환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각하게 지속되어 온 도시 인구 과밀 또한 시대적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농촌 지역으로 인구 분산을 위해서 농촌 지역 공동체를 경제적인 측면, 아까 말했듯이 청년 실업을 농촌에서 해결하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충분히 지역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청년과 노년의 실업이 건강한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농촌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